옛날 옛적 중국의 한 작은 마을에 공자의 가르침을 따르며 조화로운 삶을 살고 있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노자였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며 그의 지혜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노자는 매일 아침 마을 광장에서 사람들에게 공자의 철학을 전하고 특히 인의 중요성에 대해 매일처럼 설파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여행객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화려한 옷차림과 자신만만한 태도로 마을 사람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여행객은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여행객은 마치 이방인들을 대하듯이 무례하게 굴고 자신이 얼마나 많은 부와 명성을 쌓았는지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이를 바라보던 노자는 한 가지 깨달음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이 여행객에게 인의 본질을 깨닫게 해주고자 마음먹었습니다. 노자는 여행객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여행객이여, 당신이 방문한 이 마을에는 오래된 전통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손님에게 헌신할 때 우리는 그분에게 특별한 상자를 선물하곤 합니다. 그 안에는 마을의 가장 귀중한 지혜가 담겨있지요. 여행객은 호기심을 감추지 못하고 그 상자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노자는 여행객을 광장 중앙으로 데려가더니 사람들이 둥글게 모여있었고 그들은 웃음과 온화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중간에 작은 나무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노자는 상자를 들어 올려 여행객에게 건넸습니다. 이 상자 안에 우리의 가장 소중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이 상자의 주인이니 그 안을 열어 그 가치를 확인해보세요. 노자가 말했다. 여행객은 기대감에 부풀어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당황한 여행객은 노자를 쳐다보며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의미죠? 상자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행객이 소리쳤습니다. 노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상자는 비어있지만 그것이 바로 이 상자의 가치입니다. 이 상자에 우리의 개개인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을 담는 것이지요. 그리고 당신이 이 마을에서 그런 인을 다른 사람들과 나눈다면 당신 역시 이 상자의 가치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행객은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곧 부끄러움을 느꼈고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마을 사람들과 인을 나누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처음엔 자신의 부와 명성을 자랑하는 것을 멈추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과 그의 관계가 점차 변해갔습니다. 그는 그들의 따뜻함과 친절함을 경험하면서 인의 진정한 의미를 체득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여행객은 다른 마을로 떠났지만 그는 매번 노자가 전한 상자의 이야기를 가슴에 품고 다녔습니다.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그 상자의 비밀을 나누고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고 전했습니다. 덕분에 그는 자신만의 인의 길을 발견하게 되었고 각기 다른 마을에서도 따뜻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노자의 이야기는 그렇게 전해지며 사람들에게 인이란 서로에게 베푸는 배려와 사랑이며 궁극적으로 우리를 인간답게 만든다는 교훈을 전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사람의 깨달음에 그치지 않고 모든 곳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공자의 가르침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름다운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평화롭고 조용했지만 종종 엉뚱한 일들이 발생하기도 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신기한 사건은 매년 초봄이면 마을 근처의 커다란 나무 아래에서 열리는 선의 마켓이었습니다. 이 마켓에서는 특이한 물건들이 거래되었고 사람들은 이곳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선한 본성을 물건으로 바꾸어가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마켓의 주인은 힙스터처럼 긴 수염을 자랑하던 현자였는데 그의 이름은 맹자 갑부조였습니다. 이 마켓은 그냥 이름대로 보이는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는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선함을 꺼내어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장소였죠. 그 당시 마을에는 조금 까칠하고 무뚝뚝하기로 소문난 아저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까끌까끌 아저씨 하고 불렀죠. 아저씨는 언제나 외톨이처럼 보였고 사람들 사이에 상냥한 대화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바람에 이끌렸는지 어느 날 아저씨는 맹자 갑부조의 마켓을 찾았습니다. 아저씨는 마켓 한가운데 놓인 오래되어 보이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맹자 갑부조는 그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당신의 모습 속에서 당신의 가장 선한 본성을 찾을 수 있죠. 그걸 어떻게 사용할지는 당신에게 달려있습니다. 처음에는 코웃음을 치던 아저씨였지만 거울 앞에서 가만히 서 있자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거울을 들여다본 그는 어린 시절의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거울 속 어린 아저씨는 친구들과 나눠 먹던 사탕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 시절에 그는 누군가가 슬퍼하면 다가가 장난감 하나라도 건네주곤 했습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바뀌어버린 걸까? 아저씨는 자신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날 이후 아저씨는 마을 사람들에게 조금씩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까끌까끌 아저씨, 나는 별명 대신 사람들은 그를 사탕 아저씨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맹자 박부조의 마켓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 안에 내재된 선함을 발견하게 했습니다. 선함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잠시 잊고 지내던 어린 시절의 마음, 작은 배려 또는 따뜻한 말 한마디 속에 숨어 있었죠. 거울 앞에서 그것을 발견한 사람들은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마을에 전파했고 마을은 선의 씨앗으로 다시금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맹자 박부조는 매년 초봄마다 그런 마켓을 열어 사람들이 자신의 내면을 탐험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본래 선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연습하며 진정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방법을 배워나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마을이 이야기는 다른 마을로까지 퍼져나갔고 성선설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맹자 박부조의 마켓은 단순한 행사가 아닌 인간 본성의 빛을 발견하는 축제로 자리잡게 되었고 이는 오래도록 사람들 사이에 전해지며 각자의 마음의 빛을 밝히는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노자의 무의자연이라는 철학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기로 결정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지훈이었고 그는 이 복잡하고 바쁜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순리에 따라 살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눈부신 햇살이 비치는 공원 벤치에 앉아 그는 한 가지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 실험은 그가 아무런 계획 없이 그 순간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지훈은 평소 일찍 일어나 계획적으로 하루를 시작하곤 했지만 그날 아침에는 알람도 맞추지 않고 자연스럽게 눈이 떠질 때까지 침대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커피 대신 주방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바람을 음미하며 아침을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급한 일이 없으니 그는 천천히 준비하여 동네를 산책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무의의 경험은 커다란 조팝나무 아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훈은 그저 그늘에 앉아 나무가 가지를 흔들고 잎이 서로 부딪히며 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람은 잠시도 쉬지 않고 불었고 지훈은 그 소리에 깊이 빠져들어 무심코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동네 고양이 한 마리가 그 힘으로 위로 올라와 잠시 머물다갔습니다. 지훈은 그것을 큰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자연이 나를 받아들였구나. 점심쯤 되자 그는 특별한 계획 없이 거리를 걸었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았지만 그냥 발길 닿는 대로 걷다 보니 자주 가던 식당이 나타났습니다. 평소라면 자신의 취향에 맞춘 점심 메뉴를 골랐겠지만 그날은 종업원이 추천해준 메뉴로 한 끼를 즐겼습니다. 의외로 만족스러웠고 그동안 고집스러웠던 자신의 취향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후에는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아마추어 연주자들의 작고 즉흥적인 공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음악은 프로 연주자만큼 세련되지는 않았지만 그 순간의 진정성만큼은 그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습니다. 지훈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다양한 악기들을 즉석에서 연주하는 모습에 감명받았습니다. 연주자와 관객들은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매력이 되었고 그것이 또 다른 형태의 무의자연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지훈은 하루의 경험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는 특별하지 않은 것 같은 하루가 자신의 내면에 깊은 인상을 남겼음을 깨달았습니다. 억지로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흐르는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과 자유로움을 가져다 주는지를 몸소 체험한 것입니다. 지훈은 그날 이후로도 종종 무의자 연애 철학을 실천하며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종종 급할 때에도 잠시 멈춰 자연의 소리를 듣고 예상치 못한 방향을 선택하며 계획에 얽매이지 않고 흐름에 자신을 맡겼습니다. 덕분에 그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스트레스를 조금씩 덜어낼 수 있었고 자신의 삶과 주변과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의자 연애, 삶이란 결국 계획이나 성과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자신을 맡기는 것일 수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억지로 상황을 통제하려 하지 말고 자연 그 자체처럼 스스로 흐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당신이 원하는 진정한 행복과 평화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한웅이라는 작은 마을에는 특별한 서재가 하나 있었다. 그 서재는 조선시대의 저명한 성리학자 퇴계 이황의 철학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곳으로 마을 사람들은 늘 그곳에서 모여 그의 사상을 토론하곤 했다. 특히 마을의 젊은 학생들은 이기이원론에 큰 흥미를 가졌고 그 중에서도 형식과 외향보다는 본질과 내향에 관심을 가진 한 청년 수민이 있었다. 어느 날 수민은 서재에서 흥미로운 토론을 시작했다. 그는 이기이원론의 핵심 개념 즉 이와 기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는 어디에 존재하고 기는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드러낼까요?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러자 수민은 미소를 지으며 한 가지 우화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옛날 옛적에 이와 기라는 두 친구가 있었어요. 이는 모든 상황에서 안정적이고 변함없는 원칙을 중시하는 친구였고 기는 상황에 따라 변하고 흘러가는 친구였죠. 어느 날 두 친구는 같이 길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들은 서로에게 도움을 주며 여행했는데 가는 항상 길을 잃지 않도록 안내하였고 기는 그 길 위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도록 도와주었어요. 하루는 두 친구가 마을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매일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몰랐던 사실을 발견했어요. 사람들은 무언가에 열심히 몰두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지 못했죠. 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의 삶의 본질과 원칙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때 기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람들이 경험하는 매일의 변화는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해줍니다. 라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그것을 이끌어줄 원칙이 필요해요. 그 원칙이 바로 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유가 생기는 거죠. 마을 사람들은 두 친구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부터 그들은 자신의 삶에서 변하지 않는 본질을 찾으려고 노력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날마다 변하는 삶을 더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었어요. 수민의 이야기에 마을 사람들은 크게 깨달음을 얻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일상에서 본질과 원칙을 찾고 그것을 바탕으로 변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내 한옥마을은 마치 이기이월론의 살아있는 예시처럼 변해갔다. 각자가 이와 기 사이의 균형을 맞추며 사람들은 더 깊고 더 충만한 삶을 살게 되었다. 그날 이후로 수민의 이야기는 마을에서 회자되었고 와기에 우하는 사람들에게 크나큰 메시지를 남겼다. 우리가 단단한 본질을 가지고 있을 때 매일의 변화는 더 의미 있게 다가온다는 것을 깨달은 그들은 자신의 삶에서 무엇이 본질인지 찾는 걸 게을리하지 않았다.